2021년 1월 삼성전자 주가가 96,800원까지 치솟은 이후 지금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는 22년 6월 13일 오전에 주가가 62,3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연초 삼성전자 주가가 8만전자에서 7만전자까지 떨어지면서 주변 지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냐고 질문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63,000원 정도는 와야 매수해볼 생각이고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좋은 건 알지만 다른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점쟁이도 아니고 왜 연초에 삼성전자가 63,000원 정도는 와야 관심을 갖고 매수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하기에 정말 매력적인 가격은 얼마일까요? 어차피 주가의 저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삼성전자가 이 정도 빠지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 더 빠지면 완전 땡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안전 마진을 계산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전 마진을 계산하기 전에 매크로 이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이자 한국의 수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제품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야 되죠.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내수로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름값을 시작으로 다양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커지고 있고 미 연준에서는 자산에 껴있는 버블을 잡아야 된다고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뉴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1년부터 꾸준히 하락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트리거가 필요하죠. 주가 반등의 트리거로는 첫 번째, 대규모 M&A를 통해서 성장성을 확보하거나 둘째,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하거나 셋째, 글로벌 경기가 다시 좋아져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거나 넷째,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서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락바텀 수준까지 빠진 매력적인 가격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주가 반등의 트리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M&A나 주주 친화 정책 발표는 우리가 경영진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 경제가 좋아져야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는 몇 가지 지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 삼성전자의 주가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경기와 IT 수요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면서 IT 수요는 물론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인 중국 차이신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를 보더라도 6월 1일 48.1을 기록하면서 지난 4월의 발표치인 46보다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50 이하에 있기 때문에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MI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3개월 연속 반등 혹은 하락하면 추세를 만들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중국의 차이신 PMI 지수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가 2021년 이후 광범위한 IT 기업 규제를 강화했었는데 이번 6월 28일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IT 부분에 대한 규제가 마무리되고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 광범위한 도시 봉쇄 조치가 사라지면 적극적인 정부의 부양책으로 중국 경제는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중국의 제조업 지수를 봤으니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봐야겠죠. 미국의 제조업 지수 역시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50 이하면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다고 해석합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2021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1일 발표치를 보면 56.1을 기록했는데
지난 5월 2일에 발표치였던 55.4보다는 약간 반등했습니다. 일단 수치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지수를 볼 때 단순히 발표치보다는 추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던 중국의 PMI 지수를 보면 여전히 경기가 수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미국의 경우 경기는 확장 국면에 있지만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22년 들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입니다. 미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상. 2000년 이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꾸준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 은행들의 돈풀기 정책과 수요는 살아있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공급망은 차질 영향으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고, 22년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CPI는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10일 발표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전년 동월보다 8.6% 급등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8.3%는 물론 4월 최고치였던 8.5%를 넘어섰고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기록한 것이죠. 미 연준이 지난 5월 0.5%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6월과 7월까지 0.5%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조만간 물가가 잡힐 거라고 기대했지만 CPI가 8.6%로 급등하자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 이후 9월부터는 완만한 금리 인상을 기대했었는데 6월 CPI가 저렇게 급등해버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미 연준의 더욱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가상화폐와 주식시장 모두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면 높아진 금리로 인해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모바일 수요는 물론 미국의 빅테크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서버 수요까지 줄어들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지겠죠. 넷째, OECD 경기 선행지수. 딱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는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약 6개월 정도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수인데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을, 100 이하면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역시 2021년 7월을 정점으로 3개월 이상 하락하면서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행지수를 보면 2021년 5월 이후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은 100 이하로 수축 국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매크로 지표들을 보면서 반도체 업황에 저점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지금의 주식시장 상황도 애널리스트나 전문가에 따라서 상승이다, 하락이다, 박스권이다 등 의견이 다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매크로 지표를 살펴보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져야 삼성전자의 이익도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야 주가가 반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언제 세계 경제가 다시 좋아질지, 제조업 지수나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지, 인플레이션이 언제 피크를 찍을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매크로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매수 시점을 잡거나 혹은 주가가 정말 싸서 외부 변수와 상관없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계산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당 순자산 비율 PBR입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입니다. 간단하게 PBR이 1이면 기업과 한 주당 순자산이 같은 것이고, 만약 PBR이 1 미만이면 장부상 순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저평가,
PBR이 1 이상 높아지면 고평가라고 해석하죠. 요즘 어떤 주식의 PBR이 0.3배다, 0.5배다. 그래서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고 해서 그 주식을 덜컥 매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들 저평가를 받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PBR이 낮은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 관심 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PBR이 관련 기업의 역사적 밴드 하단에 있으면 역시 매수 관심 종목 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다양한 경제 환경 속에서 보인 PBR 밴드를 보면 더 이상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 역사적 밴드 하단에서는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4월부터 약 20년의 삼성전자 PBR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대략 삼성전자의 PBR은 1배와 2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PBR로만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한다면 삼성전자의 PBR이 2배를 넘어가면 주식을 매도로, PBR이 1에 가까워지면 매수로 대응할 수 있겠네요. 약 20년 동안 삼성전자의 PBR이 최저를 기록한 것은 2008년 10월 24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던 시절에 0.98배를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주가가 다소 반등했지만 2011년 8월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11년 8월 19일 1.09배를 기록했죠. 이후로 삼성전자의 PBR 기준으로 약 1.2배 수준까지 하락하면 보통 반등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2020년 코로나로 한국 증시가 급락했던 3월 23일 삼성전자의 PBR은 1.2배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폭망하는 시기에 삼성전자의 PBR이 약 1배 수준까지 하락하고, 코로나, 미중 무역전쟁, 유로존 위기 등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아니고 각종 노이즈로 위기가 커지는 순간에는 PBR이 약 1.2배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블랙스완 같은 시스템 리스크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PBR이 1.2배 전후가 온다면 안전 마진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이자 역사적으로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PBR 1.2배를 주가로 환산했을 때 약 57,000원대가 나옵니다. PBR 1배는 약 48,000원 수준이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삼성전자 주가가 대략 57,000원 부근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삼성전자 주가 63,000원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10% 정도가 더 하락하면 안전마진을 확보한 가격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그래서 63,000원 이하의 가격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관심 리스크에 올려놓고 봐야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가 57,000원에 올지 안 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상 빠질 수도 있고 57,000원은 구경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투자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가 없는 분들이라면 근거도 없이 5만전자, 4만전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삼성전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용기 내어 매수 시점을 잡아볼 필요가 있고, 반대로 8만전자, 7만전자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6만원 이하로 빠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포에 질려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57,000원 부근은 PBR 기준으로 역사적 밴드 하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기존 주주분들이나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역사적 밴드 하단 근처에 온다면 미국 주식을 팔아서라도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딸은 물론 부모님에게도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편입을 권유할 생각입니다. 4만전자가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분명
삼성전자의 PBR 1.2배 수준까지 하락하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이고 이런 기회 역시 잘 오지 않습니다.